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설적인 배우 스티브 맥퀸의 못다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티브 맥퀸을 액션 영화의 아이콘으로 기억하시겠지만 그의 사생활에는 감춰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맥퀸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사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맥퀸의 복잡한 인생과 그의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는 영화 대탈주, 블리즈,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와 같은 액션 영화에서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화 속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의 실제 삶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빠른 삶을 살았고 오토바이, 여성, 그리고 불법 약물로 가득 찬 생활을 했습니다. 맥퀸은 3명의 아내보다 오토바이를 더 아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의 아내들에게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 닐 애덤스는 자신의 회고록 나의 남편, 나의 친구에서 수년간의 신체적이나 정서적 학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애덤스만이 맥퀸에게 고통받은 유일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 옐리 맥그로우 역시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고 전해지며 연인이나 친구로 여겼던 수많은 여성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 3월 24일 미국 인디애나주 비치 그로브에서 서커스단에서 스턴트맨으로 활동하던 아버지와 매춘부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태어나면서 헤어졌고 어머니는 홀로 그를 키울 수 없어서 친정에 맡기게 됩니다. 맥퀸은 외삼촌 밑에서 자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훗날 맥퀸은 나는 남자로서의 모든 것을 외삼촌에게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맥퀸은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며 속도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습니다. 어머니는 새 남편과 함께 맥퀸을 집으로 데려왔지만 새아버지는 폭력적이었습니다. 맥퀸은 집을 나돌고 거리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15세에 도둑질까지 손을 대게 되죠. 맥퀸은 나중에 스타가 된 후에도 양부를 개새끼라고 부르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양부가 어머니를 심하게 때리고 맥퀸을 계단 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맥퀸은 양부에게 다시 한번 내 몸에 손을 대면 당신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망나니 양부도 쇼크를 먹었는지 어머니를 설득해 맥퀸을 소년원에 보냈습니다. 맥퀸은 16살에 소년원을 나와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상선선원, 창녀촌 삐끼, 서커스단 홍보꾼, 벌목꾼 등 여러 직업을 거치며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반항적인 성격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17살 때 미 해병대에 입대한 맥퀸은 군 생활 중에도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상관에게 대들고 탈영 상태로 도망다니며 영창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훈련 중 사고에서 전우 5명의 목숨을 구하는 영웅적인 행동으로 군 생활 후반부는 잘 풀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부대 내에서 영웅으로 인식되었고 모범적인 해병들만 착출되는 대통령의 요트 호위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명예롭게 제대합니다. 22살이 된 1952년 스티브 맥퀸은 뉴욕에서 연극 생활을 시작하며 연기자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무명 시절 연기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오토바이 레이스 대회에서 상금을 타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955년부터 TV 드라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맥퀸은 헐리우드 영화에도 출연하며 점차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명망 높은 액터스 스튜디오의 마틴 랜다우와 함께 합격하여 연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그의 연기력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1963년 라이프지는 스티브 맥퀸을 잘난 체하는 캐그니, 텁텁한 보가트, 거칠게 다듬은 다이아몬드의 가필드를 겸비한 배우라고 칭찬했습니다. 그의 매력은 남자 중의 남자로서 마초적인 매력을 뿜어내며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속도와 운동에 열정이 넘쳤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스턴트의 기질 덕분인지 모터사이클, 버기카, 스포츠카, 경비행기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평생 동안 오토바이 201대, 자동차 55대, 비행기 5대를 수집했다고 하니 그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동료 제임스 코버는 커다란 장난감을 좋아했던 덩치 큰 어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영화 중 하나인 르망은
카레이싱의 열망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스턴트 없이 위험한 장면을 직접 소화하며 혼신을 다해 찍었지만 영화는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이싱 팬들에게는 성역 같은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여러 영화에서 크게 히트치고 1973년 영화 빠삐용은 그의 명성을 되찾은 영화이자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애덤스는 1956년 맥퀸을 만났고 두 사람은 결혼하여 14년 결혼 생활 동안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애덤스는 맥퀸이 여성 편력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맥퀸이 다른 여성들과 바람을 피우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맥퀸이 약물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맥퀸은 그녀에게 계속해서 약물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애덤스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날 밤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맥퀸은 코카인을 권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투었고 맥퀸은 그녀에게 마리화나를 피우도록 시도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거절하자 그는 다시 코카인을 권했습니다. 맥퀸은 그녀에게 이 일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금만 하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난 당신이 기분 나쁜 걸 원치 않아. 자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넌 여전히 내 아기라고 말했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애덤스는 맥퀸과의 결혼 생활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은 애덤스가 남편과 함께 코카인을 했던 그날 밤, 맥퀸은 그녀에게 바람을 피운 적이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코카인으로 황홀한 상태에 있던 애덤스는 맥퀸에게 당신만이 유일한 황금 같은 남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그를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이 아카데미 수상자였다고 말하며 맥퀸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맥퀸은 방을 나갔다가 잠시 후 돌아와서 애덤스를 붙잡고 그녀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애인의 이름을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총을 그녀의 관자놀이에 대고 지금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는 걸 보지 못할 거야. 그 자식이 누군지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애덤스는 눈물을 흘리며 애인의 이름을 말했는데요. 그 사람은 배우 막시밀리언 셸이었습니다. 맥퀸은 수많은 바람을 피웠으나 애덤스는 외도가 한 번뿐이라고 말했으나 맥퀸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맥퀸은 애덤스에게 남자 관계에 대하여 모든 사소한 세부 사항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애덤스는 외도 사실을 털어놓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맥퀸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맥퀸은 그녀로 하여금 낙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애덤스는 맥퀸이 가한 감정적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낙태를 하려고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당시 그들은 프랑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회고록에서 애덤스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스티브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지속적인 신체적 충돌과 정신적 학대로 임신과 학대를 동시에 견딜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맥퀸은 그녀를 발로 차며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애덤스는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1970년 애덤스가 프랑스에서 영화 르망을 촬영할 때 맥퀸을 찾아갔으나 공항에 다른 여성을 데리고 애덤스를 마중 나왔다고 합니다. 애덤스는 남편에게 푹 빠져 불륜을 저지르는 여성들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맥퀸은 당당하게 전 세계에서 나를 보러 오는 여성들이 많다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맥퀸은 1972년 영화 더 게터웨이 촬영장에서 배우 랠리 맥그로를 만났습니다. 당시 맥그로는 영화 제작자 로버트 에반스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맥그로는 맥퀸에게 빠졌습니다. 맥퀸은 애덤스와 별거 중이었고 맥그로가 에반스와 이혼하고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앨리 맥그로는 1970년대 초반 러브 스토리로 가장 잘 알려진 영화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맥퀸과 결혼한 후 그녀는 1978년 이혼할 때까지 영화에 출연할 수 없었습니다. 맥퀸은 맥그로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속였는지 애덤스와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신문했습니다. 이러한 광적인 신문 세션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곤 했습니다. 맥퀸은 맥그로가 일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혼을 위협하고 그녀에게 일을 하지 않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또한 스티브 맥퀸은 이혼한 애덤스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엘리 맥그로와 이혼한 후에도 맥퀸은 세 번째 부인 바바라 민티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애덤스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맥그로의 말에 따르면 맥퀸을 만나 바바라 민티를 소개하며 바바라 민티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곧바로 맥그로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애덤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978년 맥퀸과 애덤스가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 맥퀸은 애덤스에게 너와 나, 옐리 맥그로, 바바라가 모두 한 지붕 아래서 살면 안 될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맥퀸은 젊은 시절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생존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여자친구와 하룻밤 관계를 통해 식사를 해결하고 약간의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애정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여성 팬들이 맥퀸에게 접근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맥퀸은 성생활에 있어서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모델이나 스타가 없을 때는 매춘부와도 함께 했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겼습니다. 1960년대 후반 스티브 맥퀸은 샤론 테이트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샤론 테이트는 찰스 맨슨 패밀리의 표적이었고 로만 폴란스키의 아내였습니다. 1969년 8월 맥퀸은 테이트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받았지만 파티에 가는 도중에 젊은 여자를 만나 파티에 가지 않고 그녀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바람기가 그를 구한 셈이었습니다. 그날 맨슨 패밀리가 테이트, 세브링, 그리고 2명의 다른 사람들을 살해한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 달 후 맨슨 패밀리의 멤버들이 체포되었을 때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목록에는 맥퀸의 이름이 표적으로 표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맥퀸의 마지막 순간은 그가 영화 속에서 보여주던 강한 모습과는 달리 쓸쓸했습니다. 1978년 맥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침에 시달렸고 1979년 말 유작인 더 헌터를 촬영한 후 건강검진에서 성면 노출로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맥퀸은 비밀로 하려 했지만 1980년 3월 이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후 맥퀸은 멕시코로 가서 비과학적인 치료를 시도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멕시코로 가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 날 심장마비로 1980년 11월 7일 5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병의 원인으로 레이싱용 방호복이 지목되기도 했지만 해병대 군복무 시절 성면 제거 작업 중 노출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는 오기에 가까운 자존심과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신인 시절부터 자신의 비중을 당당하게 요구하며 황야의 7인 출연 당시 율 브리너와의 경쟁으로 유명했습니다. 타워링에서는 폴 뉴먼과의 라이벌 구도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공 이후에는 출연 요청을 모조리 거부하고 응거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출연 조건으로 대량의 물품을 공짜로 요구하는 기행으로도 유명했는데요. 이는 소년원에 기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맥퀸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2천만 달러를 어린이 보호 단체에 기증도 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맥퀸은 황야의 7인에서 갈등을 빚었던 율 브리너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율 브리너는 20여 년 전의 일을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왕이었고 당신은 반기를 든 왕자였어. 둘 다 멋있었다고 대답했답니다. 맥퀸의 시신은 그의 유언대로 화장해서 스티브가 좋아했던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에 뿌려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이제 일어나서 다음 영화 만들어야지라는 씁쓸한 말이었습니다. 안타깝게 50세의 생을 마감했지만 지금 봐도 연기력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했으며 외모는 꽃미남이 아니라 땀내 나는 거친 마초 이미지지만 남성적 매력이 강렬하게 풍기는 개성적인 매력을 뽐냅니다. 스티브 맥퀸은 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연기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산증인이자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일생을 통해 바람처럼 자유와 스피드를 갈구하고 누렸던 스티브 맥퀸은 스크린의 광대이기 이전의 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맥퀸은 내면이든 외면이든 꾸밈과 가식을 운명처럼 달아야 하는 배우이기보다는 본능과 진정성으로 주체적인 자리에 서 있는 자연인에 가까웠습니다. 맥퀸은 적어도
자신의 출생부터 임종까지 한순간도 나태하지 않고 시기, 콤플렉스, 방황 등 인간의 자아를 세우게 하는 원죄적 요소들과의 끊임없는 투쟁과 극복을 통해 자신의 진면모를 스크린으로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관찰은 참으로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티브 맥퀸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